안녕하세요. 주입변수입니다. 윤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이제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전혀 안 좋은 얘기는 1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 기대가 되는 이슈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도 이제 11월 12일 날 두산의 창원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답답한 심정에 직접 얘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까지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모건 스탠리도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두산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여전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이제 파생과 현물을 우리가 결합해서 현 구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숨겨진 신호를 보내고 있나, 이거를 주주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터지기 직전이다. 상방으로 터지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근거 없이 말로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주주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눌리고, 이럴 땐 괜히 오래 들고 가기보다 움직일 때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날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을 부담 없이 한 번쯤 손대볼 만한 자리에서 공략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차트를 보실 필요도 없고,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봐드리고 괜찮은 타이밍만 꼭 집어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제 오전이죠. 오늘 수요일 날 9시 10분에 전일 공략을 했었던 이뮤논시아를 손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퍼센테이지는 대략 마이너스 1.5%가 되는데요. 그래서 손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손절과 가격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를 했지만은 오히려 빠져주는 모습. 하지만 마이너스 10%그 이상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효율적인 종목이 나와서 시간 손절의 개념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종목 교체에 들어간 종목이 바로 9시 10분에 삼익제약이었습니다.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19,600원. 자, 그래서 삼익제약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9시 10분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9시 10분 요때 들어가고, 자, 삼익제약을 공략한 근거가 뭐냐면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자, 얘가 일봉을 봤을 때 항상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오히려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려서 9시 10분에 이런 식으로 19,600원 이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분가량 매수 자리를 준 뒤에 19,600원에 대한 매수 자리를 준 뒤에 어떻게 됐다?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9시 45분 제가, 자, 매수가 대비 23,000원 부근에서 17%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종목은 ABL 바이오거든요. 16만 1,500원 이하로 이렇게 제가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만 담궜다 빼면 손실을 볼 리스크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익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로 남겨드리는 부분이 50만 원으로 종잣돈을 굴려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삼익제약처럼 이런 안정적인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 분석 먼저 짚어본 다음에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아와서 먼저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현물의 흐름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현물의 흐름. 즉, 이 현물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있어가지고 물량을 다 팔고 튀었는지, 아니면은 물량이 잔존해 있는지 현물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일,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는 1.2조 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1.2조 원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순매매대금이죠. 순매매대금은 지금 이제 7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조 원을 한 달 동안 사서 7천억을 털었으면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5천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5천억 마저 매도세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러한 우리가 우려도 좀 존재하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답안지를 좀 손에 쥐기 위해서는 파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천억이 매도세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5천억 매도세로 안 나오고 상승으로 시동을 좀 걸어줄 것인지 파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파생 같은 경우에는 12월물이죠. 12월물의 파생을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이 대략 한 18만 7천 계약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매도세는 7천억이 나왔잖아요. 20일 동안. 근데 이 매도세가 나오면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포지션을 이 포지션 상방에 대한 포지션이나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고 단순히 지금 지켜보는 관망하고 있는 포지션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간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은 미결제 약정도 감소를 하는 추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7천억 매수에 매도를 해서 5천억에 대한 부분 매도세로 나올지 안 나올지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이 줄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은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좀 고급 신호인데 뭐냐면은 첫 번째 지금 이게 안 줄었잖아. 미결제 약정이. 그렇다는 것은 이게 이제 방향성을 확신한다. 첫 번째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사서 50% 넘게 매도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약간 좀 주가에 있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라는 식으로 미결제 약정이 지금 안 풀리고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미결제 약정 18만 주의 주범은 또 누구예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선물은 일단 좀 풀어주면서 선물은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방향성을 지금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현물 매수세와 결합된 롱바스켓 전략이다. 롱바스켓. 그러니까 지금 현물은 5천억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매도세가. 근데 이게 매도세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선물 포지션은 방향성을 굳혀버렸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물 매도세가 나오면 이것도 풀려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근데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도 나 손절할 생각 없는데? 이거거든요. 나 방향성 안 바꿀 거야. 뭐하러 지금 방향성을 바꿔.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대다수의 계약이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상방의 지금 베팅이 파생 쪽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자, 만약에 하방이면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물에서 이 매도세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진짜 두산의 포지션이 하방이다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미결제 약정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위험관리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관리 모드. 이게 발동이 되면은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해지 목적의 반대 포지션이 들어오고 현물 선물이 함께 정리가 되는 신호가 나와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5천억 정도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도 하방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지금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그냥 이 방향으로 밀어붙일 거다. 이 답안지를 지금 파생을 통해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파생만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물에 5천억 정도 순 매수세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상방 포지션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들은 이미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털을 뿌리 깊게 좀 잡아놨고 이제는 뭐예요? 방향성을 밀어붙일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진작에 미결제 약정도 줄어들어서 청산을 해야지 줄어듭니다. 청산을 해야. 근데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교묘하게 타이밍만 보고 있다.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버티는지 이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오기 전에도
아니 요 정도 급등 나왔을 때 9월 24일 날에 우리가 수급표를 볼까요? 9월 24일 날에 우리가 수급표를 보시면은 이때 얼마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종가가 4.5% 상승한 거야. 4.5% 상승을 했는데 9월 24일 날의 흐름을 보시면 뭡니까? 아니 4% 상승하니까는 개인들이 더 팔아버리네. 고작 4%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인 가격 이탈은 제한됐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타이밍 보다가 결국 위로 당겨줄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원전주들의 흐름이 상승이 나와야 될 시기야. 한전기술도 보시면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만 밀렸잖아. 두산처럼. 그러니까 얘도 쌓아줘야 되고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진도 상승이 뭐 나오긴 했지만은 얘는 뭐 시총이 가벼우니까 2천억밖에 안 되니까는 얘도 지금 상방으로 좀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보성파워텍도 자 이 조정이 나왔지만은 상방으로 지금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전주들의 동시다발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상방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선물의 매수가 아니라 현물의 대규모 매수다. 현물의 주식에. 그래서 이제 이게 급등 직전 수급의 전형적인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 패턴이 지난 2004년이죠, 여러분. 지난 2004년 때 요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폭발했을 때 2004년에서 2007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난 2007년이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가 되겠죠. HD 현대미포.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난 2007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산을 봤을 때 아니 조선이 슈퍼사이클 걸려가지고 지금 2007년 직전 고점 돌파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보다 더 큰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미포가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두산도 결국 돌파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암묵적으로 주주분들께 보내는 신호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죠. 우리가 찾아야죠. 외국인들은 안 알려주죠.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5천억이라는 순매수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매도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그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포지션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은 미결제 약정도 같이 줄면서 부산의 매도세도 더 나왔어야지. 지금 그런 것도 아니니까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산의 목표가는 저는 뭐 10, 한 5만 원까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가가 나온 게 12만 원이니까 요 정도니까는. 근데 12만 원을 찍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거를 돌파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아니다.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와 계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발주를 2028년 전까지 줘야 돼요. 2028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은 결국 외국계들의 상방 전술이 적용이 될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산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하시면은 약간 좀 딱딱하실 거예요. 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문자로 좀 싸드리는 이 급등주의 맛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맛있었어. 근데 다시 와 보니까는 웨이팅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줄을 서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줄을 서고 있어서 아직 여러분들 차례가 안 된 거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릴 동안에 뭐 에피타이저 같은 거 혀로 우리가 맛이라도 보면은 효율적으로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딱딱하게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급등주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시고 계좌에 활력을 좀 불어 넣으시고 안 그래도 날도 추워졌는데 계좌에 온기라도 좀 부으셔야 된다는 취지로 문자로 이렇게 싸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매일매일 좀 만족하실 만한 그런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급등주 문자 매일매일 좀 여러분들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 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 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